자꾸 남아있는 걸 강조하느냐 제가. 네.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그 업체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살아남아야 에이스를 받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남아야 에이스를 받을 거 아니야 어쨌든. 아, 그렇죠. 내 거 망하면 에이스 못 받잖아요. 내 거 에이스 받으려면 살아가야 회사가 그렇죠. 있어야죠. 회사가 있어야 에이스 받을, 유상 에이스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망하면 에이스도 못 받아요. 에이스 못 받아요. 저는 최고의 에이스는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 무엇이 폭탄을 돌리네 마네 뭐 이런 것들은 그 뒷얘기고요. 일단은 살아남아야 돼요. 또 다른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PC 제조로 망한 케이스예요. 아, 아예 PC를 만들다가 네. 어떤 회사부터 얘기해 주시나요? LX 컴퓨터. LX. 네. 제가 지난 편에 LX 컴퓨터 얘기하면서 사연이 많다고 네. 그랬는데 LX 컴퓨터가 애플 국내 총판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들여서 파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짓을 해놔 거기다가. 아, 근데 여기 직접 뭐 만져요? 네. 지금처럼 소프트웨어가 다국어판이 아닌 상황이라 그렇죠. 한국어판은 한국에서 따로 나오는 시절이라 한글이 되는 맥OS를 쓰려면 LX 컴퓨터에다 사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락을 걸어놔. 락을 건다고요? 네. 왜요? 그러니까 그 불법 복제 방지 키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패러렐 포트나 이런데 락 같은 걸 꼽아가지고 네. 그게 꼽아야만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자기가 애플 컴퓨터를 수입한 다음에 OS를 한글판으로 바꿔놓고 락을 붙여. 그래놓고는 가격을 더블로 부르는 거죠. 와. 그러니까 맥킨토시 원래 비싸잖아요. 네. 거기다가 2배. 그러면은 남들 PC가 100만 원인데 맥킨토시는 150만 원일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2배니까 300만 원이잖아. 그걸 누가 사냐고. 그 개인 사용자는 못 사요. 전자출판 네. 하시는 이거 충무로 쪽이나요 이쪽에. 네. 거기서 많이 맥킨토시를 썼죠. 거기서는 한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애플 컴퓨터를 사왔어. 쓸 수는 있죠. 네. 한글은 안 되죠. 네. 네. 그럼 그거 쓸모가 없잖아요.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많이 받은 업체가 LS 컴퓨터. 저는 지금까지 그 PC 업계에서 양아치 짓 하는 업체들을 많이 봤는데 LS 컴퓨터 같은 양아치 짓을 하는 업체는 본 적이 없어요. LX 컴퓨터가 망했나요? 어떻게 망했나요? 너무 단순해요. 뭔가요? 애플이 국대에 직접 들어오면서 철수하죠. 너무 쉽네요, 그냥. 그냥 쉬워요. 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도 회사가 살아있고 예. 네. PC 쪽은 전혀 안 하고요. 어.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LS 컴퓨터가 할 때보다 가격이 확 내려오죠. 해외와 비교해서 애플 제품 비싸다고 이제 많이 뭐 이렇게 뭐 네네네. 달러나 이렇게 환율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90년대 맥킨토시는 기본 더블이었어요. 지금 LS 컴퓨터의 후신인 그 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회사가 LS 컴퓨터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 그 정도로 그냥 예. 완전히 분야가 다른 예. 회사구나. 예. 그러면 다음은 어떤 회사인가요? 뉴텍 컴퓨터. 뉴텍 컴퓨터. 여기도 네. 광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광고가 리즈 시절 광고예요. 뉴텍 컴퓨터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이에요. 중소기업 PC로서는 거의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뉴텍 컴퓨터가 유명한 거는 스카시로 되게 유명하고요. 네. 이 뉴텍 컴퓨터가 사용한 메인보드가 마이크로닉스예요. 하드디스크도 어디 거 썼는 줄 알아요? 뉴텍이? 어디 거 썼나요? IBM 거. 아, 근본이네요, 근본. IBM 아주 썼어요. CD롬 드라이브가 일본산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국산 이런 거 안 쓰고요. 정말 비싼 보드, 비싼 부품들 썼어요. 그래서 가격도 비쌌어요. 처음엔 뉴텍이 그렇게 크다가 광고 때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좀 타협을 해서 네. 염가 버전도 있고 고가형 버전도 있고 이러면서 점유율도 많이 늘린 좋은 부품을 써서 좋은 PC를 만들어서 팔았던 업체인데 왜 망했나? 딴짓을 해. 똑같은데 여기도. 네, 딴짓을 해. 왜 딴짓을 하지? 딴짓을 하다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긴 다. 뭐 했나요? 폐기물 처리 사업. 예? PC 업체가요? 네. 왜요? 몰라 나도. 지금도 폐기물 처리 사업은 비전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쏟아부었다가 자금난 오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어음 처리 불가로 망해요. 그게 97년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 뒤에 뉴텍 컴퓨터 브랜드가 다시 등장해요. 아, 부활해요? 네, 부활해요. 이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용산에서는 뉴텍 컴퓨터가 브랜드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를 다시 만들어서 PC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99년, 00년, 01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조립 PC가 막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뉴텍 컴퓨터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급 부품을 쓴 고가형 제품. 그렇죠. 그게 뉴텍 컴퓨터를 성장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거든요. 이제 조립 지식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왜냐면 내가 직접 그 부품을 조립하면 되지 뉴텍 컴퓨터 뭐하러 사. 그러니까 비싸게 넣어주고. 네. 그럼 다음은 어떤 컴퓨터 회사가 또 있나요? 현주 컴퓨터. 주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주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현주 컴퓨터입니다. 현주 컴퓨터 어떤 회사였나요 처음에? 현주도 89년이에요. 아 여기도 꽤 오래됐네요. 네, 89년이고요. 처음에 용산저자상가의 점포로 시작했고요. 네. 그 다 스타트는 어떻게 한다? 다 그 조그만 가게 다 조그만 점포로 시작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업체들 중에서 점포에서 시작하지 않은 업체는 딱 하나예요. 대원. 회장님이 돈이 있으시니까. 돈으로 찍어 누르시. 네. 돈이 없으면 컴퓨터 가게부터 하는 거예요. 최재형 기자는 기억을 못 할 거예요. 네네네. 저희가 용산에 있던 건물이 있어요. 네네. 네, 그 그냥 제이시언 가봤어요. 역 건물. 네, 가보긴 했어요. 아, 가보긴 하셨죠? 네. 거기가 현주 컴퓨터 본사예요. 아, 그 건물이요? 그 건물이 현주 컴퓨터 건물이었어요. 예. 저희가 현주 컴퓨터 건물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뒤에 곤돌라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라인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 밑에서 부품이 들어오면 해가지고 곤돌라를 올리고 해서 내려서 가져가야 되니까 곤돌라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거든요. 그거를 저도 건물 그 주한테 들었어요. 국민 PC 하기 전에도 현주 컴퓨터는 이제 PC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큰 브랜드였고 네. 국민 PC를 하면서 혜택을 또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국민 PC 브랜드 중에서 알만한 게 현주밖에 없어. 아. 제가 지난 편에 세진 컴퓨터 얘기하면서 세진이 전국에 직영점을 곳곳에 세우는 전략을 썼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주 컴퓨터는 프랜차이즈. 지방에 컴퓨터 딜러, 그래서 간판 바꿔주고 옷 입히고 서비스 교육하고 PC는 이렇게 파셔야 돼요 교육하고 하는 것들을 거의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한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주 컴퓨터죠. 그래서 현주 컴퓨터는 지금도 지방이나 뭐 어디나 동네 컴퓨터 가게 가다 보면 간혹 가다 현주 컴퓨터 간판 달려있는 거 아직도 옛날 거 그대로 있고요. 네. 저도 지방에 여행 갔다가 갑자기 그 현주 컴퓨터 써있길래 저게 아직도 붙어있네요.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현주 컴퓨터 브랜드로 장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현재 컴퓨터 AS도 이제 그분들이 맡아서 하시고 본사에서 돈 주고 프랜차이즈 형태 시스템을 거의 최초로 도입한 데가 현주예요. 그래서 많이 떴죠. 그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현주가 잘 나가다가 왜 망했나요? 여기도 똑같아요. 딴지도 다 망해요. 여기 또 딴짓해. 네. 뭐 다 이래. 침체되는 시장이다, 네, 뭐하는 시장이다라고 해도 잘 관리해서 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롱런할 수 있는. 욕심을 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PC 시장의 성장세가 못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PC 시장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내 욕심이 이만큼 있어.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성장세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 욕심은 여전히 이만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잖아요. PC 시장은 침체하는데 내 욕심이 이만큼 있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딴짓을 해야죠. 신사업을 해야죠. 현주 컴퓨터가 노트북을 하는데 노트북을 제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사왔겠죠? 대만의 싼 노트북 네. 사와가지고 현주 컴퓨터만 붙여서 파는. 근데 그게 품질이 그쵸. 이게 오히려 브랜드를 깎아먹죠, 이미지를. 예. 처음에 아수스 노트북 같은 거는 조도 안 쓴다고. 그렇죠. 당시에는 노트북 대만산 개판이었어요. 대만 지금 노트북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예, 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노트북은 정말 기술력 있는 회사들만 만들 수 있는 고급 제품이었어요. 사옥도 신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것저것 사업에 손을 굉장히 많이 댔어요. 근데 다 망했어요. 그럼 이 사업만 잘 굴러가면은 근근히 유지는 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문제가 생기죠. 이때 당시에 PC 시장이 살짝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PC는 PC 살 거야. 얼마 준비했어? 무조건 200만 원. 그쵸.
근데 2000년, 2001년, 2002년이 되기 시작하면 PC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죠. 막 6, 70, 80 막 네. 이러잖아요. 네. 저가형 PC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815 메인보드 같은 5만원, 6만원짜리 메인보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드로 조립을 해서 10만원짜리 CPU에다가 셀러런 막 이런 거. 네. 10만원짜리 CPU에다가 5만원짜리 보드에다가 5만원짜리 그래픽카드에다가 5만원짜리 하드디스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한 4, 50만원이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마진 10만원, 20만원 붙이면 이제 7, 80만원에 파는 거야. 200만원짜리 갑자기 70만원 떨어져 버렸어요. 마진이 안 나오겠네. 이제 안 나오잖아요. 네. 저가형 시장이 늘어나면 고가형 시장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마진이 축소되잖아요. 가격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존에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잖아. 원래 들어왔어야 될 네. 돈들이. 그러니까 이제 줄어드는 여기서 거네. 무너지는 거지, 회사가. 나중엔 경영권 문제도 생기고요. 네. 예. 여기도 나중에 회사가 낚이죠. 사냥꾼한테. 사냥꾼한테. 예, 똑같아요. 왜냐하면 현주컴퓨터가 상장회사였기 때문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번째 케이스인데요. 네. 여기도 PC 제조예요. 네. 똑같나? 살아남은 업체. 아. 이번에 생존한 네,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인가요? 주연테크. PC 시장이 아무리 지는 해라고 하더라도 신책이라도 해도 내가 하는 것만 꾸준하게 열심히 잘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대표업체가 주연테크예요. 묵묵히 그냥 자기가 네. 할 것만 하고. 네. 88년이고요. 와우, 여기도 되게 오래됐네요. 주연테크는요. 네. 그리고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시작하죠. 네. 그래서 나중에 PC로 바꿔요. 제시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한 것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거기다가 하드웨어를 얹어서 그 PC를 팔아서 매출을 내려고 하는 거라고 보면 맞아요. 네. 국민 PC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히트 상품이에요. 어. 예. 이름이 하필이면 현주랑 비슷해서. 아, 저도 그래서 헷갈렸어요. 예. 주연테크는 현주 컴퓨터의 약간 뭐라 그러지? 염가 버전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마이너 같은. 약간 느낌인데. 쌈마이 현주 컴퓨터 같은 네, 이미지가 네.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네. 전반적으로 주연테크 제품을 보면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주보다 더 민감해요. 굉장히 저렴한 부품을 쓰고요. 어떻게 하면 단가를 줄이려고 하는 게 잘 보이는 업체가 주연테크예요. 아. CD롬 같은 경우도 LG 거 안 쓰고 더 싼 거, 라이트온 막 이런 거. 야. 예, 그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싼 거. 음. 예. 어쨌든 그 비슷하게 성능을 내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업체고 지금까지 딴짓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냥 계속 PC만 판 거예요? PC만 팔아요. 어. 꾸준하게.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업체가 업력이 되고 이 브랜드가 어쨌든 있잖아요. 이쪽 바닥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인용 PC만 팔다가 이제는 정부, 공공기관, 교육용 이런 쪽으로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값이 올라가니까. 이름값이 올라가니까. 살아남은 자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매출을 내기도 하고요. 주연테크가 뭐 최근에는 뭐 TV나 뭐 이런 것도 살짝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TV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물건 사가시는 분들이 32인치도 사고 27인치도 사는데 40몇 인치도 가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라인업 갖다 놓고 어떻게든 간에 가격 깎아서 조금이라도 마진 더 먹고 여기서 원가 절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엔 PC가 마진이 고마진이 남는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PC가 마진이 없잖아요. 네. 시장 사이즈가 이만큼이 됐다가 이만큼이 돼버렸어. 네.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코스트, 기본 부대 비용에 그걸 줄이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그동안 줄이려고 노력을 한 주연은 살아남았고 원가를 줄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신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신사업이 안 되니까 망해버린 거고 여기는 꾸준하게 지금도 PC 사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 다섯 번째 케이스인데요. 네네. 요것도 PC 제조인데 살아남은 케이스예요. 네네. 근데 여기는 대기업 계열사예요. 이번에는. 대기업에도 아직 살아남아서 네. PC를 파는 데가 있군요. 네. 네. 근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 CF에서 이야기한 곳이에요. 어딘가요? 테우루컴즈. 그렇죠, 있죠 아직. 네. 네. 내가 원래 잘하던 것을 꾸준하게 하고 내가 하던 아이템과 시너지가 낼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서 가면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또 루컴즈가. 여긴 대기업 기준에서는. 근데 이제 대기업 계열사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연 컴퓨터랑 같은 카테고리에 엮을 수는 없지만
금수저잖아. 그쵸, 그쵸. 근데 금수저인데도 망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게 현대멀티캡이에요.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현대멀티캡이 있었거든요. 네네. 나라장터 네네네. 들어가 보면 현대멀티캡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없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루컴즈는 운영을 잘한 케이스예요. 어쨌든 PC가 마진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걸맞는 노력, 적절한 사업 다각화 그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건실한 업체로 여전히 PC 업계에서도 유지 중. 그리고 그 반대되는 케이스가 현대멀티캡. 루컴즈는 지금도 PC 여전히 하고요. 네. 조달, 은행권 이런 데 보면은 많아요. 네. 그리고 루컴즈가 TV도 하잖아요. 네, 그쵸. TV 요즘 잘 나가기. 공공기관이나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 TV들 삼성 거 아니면은 대부분 다 루컴즈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싼 거 싸게 하려면은 이제 루컴즈 같은 거 쓰시는 거고 대기업 거 써야지.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LG 거 쓰시는 거고 거기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원래 루컴즈가 대우전자 모니터 사업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TV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서비스, 제시언의 CS 이노베이션 같이 서비스 대행업체, 정부나 공공기관에 서비스 해줘야 되니까 서비스망을 살려서 거기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당연하게 서비스망을 그냥 내 거 판매해서 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업을 붙여서 규모를 만들어서 비용을 만회하고 수익도 내는. 근데 그런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나름 건실한 업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형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대우루컴즈도 마찬가지고 잘하면 욕심을 크게 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가요? 네, 마지막 케이스. 마지막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PC 부품 그렇죠. 제조 카테고리. 우리나라 이제 부품 제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부품 제조 안 하죠.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유통 성공한 케이스. 네. 두 번째가 유통 실패한 케이스. 세 번째가 PC 제조 성공한 케이스. PC 제조 실패한 케이스.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케이스. 네. 이번에는 부품 제조 케이스예요. 가산전자, 두인전자, 시그마컴 이 세 업체는 네. 90년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PC 컴포넌트 제조업체 세 군데. 상장 회사고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당시에 통합카드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네네네. 그래픽카드에 TV카드에 네. 사운드카드에 다 합친 형태의 통합 멀티미디어 카드가 굉장히 유명했고 그때 유명한 게 가산전자의 유넥스 퍼펙트 네. 그다음에 두인전자도 뭐가 있었는데 제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네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댓글 알려주시면 좋고요. 네. 이 두 회사가 성격도 되게 다르고요. 두인전자는 엔비디아를 썼어요. 가산은 ATI, 거기서 또 명함이 갈리네. 그다음에 랜디션.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안 쓰고요. 다른 거 썼어요. 두이는 오로지 엔비디아. 네. 물론 엔비디아 말고 다른 것도 만들었는데 네. 엔비디아가 메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두인과 가사는 색감도 다르고요. 당연히 엔비디아 칩과 ATI 칩이나 랜디션 칩을 쓰니까 당연히 그렇죠. 특성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가산과 두인이 전부 다 망하거든요. 왜 망했나요? 가산은 재즈 멀티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미국에. 네. 여기도 그래픽카드 제조업체예요. 여길 인수해요. 그래서 망해요. 큰 회사를 망한 예. 인수해가지고 망했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버려요. 아이고. 이 재즈 멀티미디어 인수가 독이 된 케이스예요. 가산이 노린 건 뭐였냐면 그래픽카드를 더 많이 팔아서 미국 시장에도 팔아야 되니까 미국 시장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나름 건실하게 브랜드 있는 이름이 있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즈가 지금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한때는 되게 잘 나가는데 좀 망해가던 업체를 사서 이 업체로 우리 그래픽카드 수출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팔아보자 라고 했는데 망하죠. 요건 또 IMF와 관련이 있고요. IMF. 왜냐하면 이게 98년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IMF가 안 왔으면 가산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재즈 멀티미디어를 인수하지 않았어도 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두 가지가 겹치면서 가산이 망했고요. 네. 두인전자도 역시 IMF. 단순하게 IMF라고 말하기 힘들고 9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제 외국산 그래픽카드, 이거 대만산. 대만산 그래픽카드하고 가격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가 문제,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IMF다. 근데 이 뒤에 다시 그래픽카드 업체가 등장하죠. 어떤 업체인가요? 시그마컴. 네. 예. 가산과 두인이 망하긴 했지만 시그마컴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픽카드 제조가 여전히 한국에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그마컴이 그래픽카드 제조할 때 또 그래픽카드 제조사 국내에 있었잖아요. 네. 슈마. 네.
유니텍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쵸. 여전히 그래픽카드 제조해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슈마나 이 업체들은 거기에 최적화가 돼 있는 업체인 거예요. 비용을 그만큼 덜 쓰는. 근데 여기는 이제 고마진의 고수익을 거둬야만 살아남는 고비용 업체였던 거죠. 고비용을 줄이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리고 이제 시그마컴도 마찬가지로 후배는 2000년대 초반에 다시 그래픽카드, TV카드 똑같아요. 두인과 가산전자와 성공을 했고 초기엔 잘 나가는데 2005년, 6년, 7년, 8년 그러면 막 팔린 나오기 시작하고 막 아까 말씀드린 삼테크 시절 예? 렉스텍, EM텍, 유니텍에서 팔리 그래픽카드 막 염가에 들어오던 시절인데 경쟁이 안 되잖아요, 가격이. 자체 제조는 힘들겠죠. 그 조금씩 뺏기거든요. 근데 뺏기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많이 풀죠. TV카드, 뭐 그다음에 뭐 통합카드, 엠팩카드 이런 걸로 많이 풀어요. 오랫동안 살아남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납품을 하죠. 삼성에서 팔리 탈 리가 없잖아. 그렇죠. 시그마컴 거 사줘야지. 그래서 삼성전자 납품용으로 시그마컴이 오랫동안 살아남거든요. 근데 삼성이 데스크탑 줄이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PC 사업을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하면서 대기업은 하지 마.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사업으로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비중 줄여야 되잖아요, 데스크탑. 그러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시그마컴은 같이 줄겠죠. 같이 줄겠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의 납품으로 근근히 버티다가 삼성 납품이 줄어들면서 시그마컴은 이제 도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2024년에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알지만 PC 컴포넌트 제조는 살아남기 불가능해요. 한국 시장에서. 네, 카테고리 자체가 불가능한 케이스예요. 결론적으로 이 중국산 제조와의 경쟁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성공할 수가 없는 아이템이었다. 처음부터. 국내 시장 국내에서는 이 정도의 규모만 가지고는 건실하게 한 업체도 있고 딴짓을 한 업체도 있고 근근하게 삼성전자에서 납품받아 가지고 연명한 업체도 있지만 이 케이스, 이 카테고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카테고리 자체예요. 부품 제조는 안 된다. 예. 이 전 세계적인 중국 생산의 트렌드, 중국의 염가 생산 가능한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그리고 걔네들과의 어떤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쟁력을 한국에서 갖추어 나가기 쉽지 않다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 카테고리적인 문제가 이 세 회사 부도의 결정적인 문제다. 이 회사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예. 카테고리가 문제지. 예, 6가지인가요? 6가지 케이스로 봤는데 이 회사들의 6가지 케이스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성공한 업체와 실패한 업체를 나눠서 성공한 업체는 딱 하나예요. 제가 쭉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해. 딴 거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 그럼 안 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런 사람은 살아남아요. 제가 최지영 기자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이 슬로건이 AI 때문에 급부상하고 있어요. 어떤 거죠? 뭘 알아야 검색을 하지. 많은 전문가들이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근데 질문도 알아야죠. 검색도 질문이에요. 그렇죠.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시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조언 많이 해주세요. 댓글로도 주시고 사무실로 전화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아요? 뭐 이런 것도 해보면 좋지 않아요? 라고 많이 조언 주시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못하니까. 네, 제가 할 줄 몰라요. 제가 유튜브에서 다루는 아이템은 제가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세하게 틀리죠. 저도 기억이 왜곡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적절하게 해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정보만 싹싹싹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원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한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업체들의 공통점도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했어요. 남은 건 이제 망한 거죠. 왜 망했나요? 공통적인 부분. 망한 것도 역시 반대예요. 반대죠? 네. 내가 모르는 거 하면 망하고요. 딴짓 하다 망하더라. 내가 잘 모르는 거 하다 망하더라. 괜히 쓸데없이 돈 쫓아가서
딴짓 하다 망하고요. 신사업 벌리다가. 신사업 한다고 투자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비전 이런 거 보여드리려다가 망하고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쭉 보니까. 카테고리별로 좀 달라요. 제조는 거의 망했어요. 아. 유통은 거의 대부분 살아남았고요. 유통을 하면서도 망한 업체가 2케이스가 있었어요. 네네. 휴마 유니텍, 네. 딴짓 하다 망했어요. 그니까요. 딴짓만 안 하고 유통만 계속 했으면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대원, 제이시언, 인터앤컴퍼니가 대표적 케이스예요. 어쨌든 지금 중국은 3개의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것도 지금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네. 딴 데로. 뭐 그쵸. 요즘 인도 얘기 막 나오죠. 네, 인도, 말레이시아.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베트남 얘기 막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다시 인도 얘기가 나와요. 그 카테고리가 경쟁이 안 되는 카테고리에 내가 하는 게 속해 있으면 빨리 바꿔야죠. 잘만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오. 대표적인 쿨러 제조 업체였잖아요. 그쵸. 잘만이. 처음에는 쿨러도 제조. 그러다가 이제 그 키코 맞고 뭐 하다가 이제 회사 주인도 여러 번 바뀌고 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잘만이 남아 있거든요. 네. 쿨러는 여전히 제조를 해요, 국내에서. 다른 제품은 유통사로 이제 성격을 그쵸. 바꿨죠. 그쵸. 물론 기본적으로 파워 같은 거 국내에서 설계하고 네. 뭐 디자인 같은 것도 뭐 케이스 같은 것도 국내에서 디자인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은 다 중국에서 해요. 그러니까 제조 경쟁력이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변화를 했고 지금도 살아남아 있어요. 적절한 그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적절하게 변화하는 업체는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변화는 있지만 살아남더라. 아, 그럼 오늘 해주신 얘기의 마무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역시 시대 흐름에 적절하게 변화해야 된다. 네. 9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PC 시장이 고마진에서 저마진으로 네. 제조에서 유통으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네. 변화했거든요. 네. 이 변화에 적응한 업체는 살아남았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망하고요. 다 도태돼 버렸어. 네, 도태되고요. 네. 자꾸 남아있는 걸 강조하느냐 제가. 네. 이건 너무 단순해요. 그 업체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살아남아야 에이스를 받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남아야 에이스를 받을 거 아니야 어쨌든. 아, 그렇죠. 내거 망하면 에이스 못 받잖아요. 내거 에이스 받으려면 살아가야 회사가 그렇죠. 있어야죠. 회사가 있어야 에이스 받을 유상 에이스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망하면 에이스도 못 받아요. 에이스 못 받아요. 저는 최고의 ES는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 무엇이 폭탄을 돌리네 마네 뭐 이런 것들은 그 뒷얘기고요. 일단은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그 좋은 제품은 저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소비자에게 꾸준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업체. 주연테크 싸다고 욕하지만 살아남잖아요. 그건 주연테크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